자, 2020학년도 1학기 화법과 작문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서담고등학교 이제 이번에 3학년 학생들 국어 과목을 담당하게 된 교사 이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다시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반갑고 좋았을 텐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많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들 다들 이렇게 늘어져서 있을 텐데 선생님 상당히 학생들 보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전하고 싶네요. 이게 참 이렇게 선생님이 선생님 세대에 이렇게 감염병이 이렇게 돼서 학교가 휴업을 하고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될 줄은 선생님 정말 상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학사 일정도 있고 수능도 봐야 되고 이제 대학도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체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라도 애들 학생들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화법과 작문 중에 선생님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근데 온라인 수업의 전반적인 부분, 수업을 어떻게 듣고 출결 처리는 어떻게 되고 과제물은 어떻게 제출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강민희 선생님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은 오늘 고전 산문, 여러분들 고전 산문은 제가 이제 가르치게 될 건데 고전 산문 부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런 OT 강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수능 특강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거에 대한 과제물 제출, 그리고 그거 과제물에 대한 선생님의 어떤 해설 강의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전 산문을 이제 배워 나갈 텐데 고전 산문은 어려울까라는 질문을 선생님 먼저 던져볼게요. 대부분 어렵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야 어려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네 하고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이 고전 산문이라는 거는 당시의 베스트셀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베스트셀러 소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베스트셀러 소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되게 재밌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당시에 이 고전 산문도 고전 소설들도 대부분 우리 같은 그냥 평민들 서민들이 되게 즐겨 읽었고 그리고 너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작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읽어야 되고 소재도 되게 재밌을 거고 내용도 되게 재밌을 거고 사람들의 흥미를 많이 돋을 수 있어야 그 살아남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작품들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베스트셀러 소설 읽어보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는 것처럼 당시의 그 작품 고전산물들도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작년까지 수능과 그리고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들에 나와 있는 고전 산문 문제들을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나온 고전 산문들을 분류를 해보면 영웅 군담 소설로 지금 잡히는 것들이 17번이나 나왔고 애정 가정 소설 이것들이 8번 정도,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것들이 7번 정도, 몽자류 이거는 뭐 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몽자류 소설 같은 것들이 2번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이 영웅 군담 소설, 판소리계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 영웅 군담 소설은 지금으로 따지면 판타지 소설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판타지 소설. 말도 안 되는 거. 또 영웅 하면 떠오르는 어떤 영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작년, 재작년까지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어벤져스 이런 거 떠오르죠. 뭐 이런 거 떠오르죠. 이런 것들 어렵나요? 어렵지 않고 단순 흥미,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되게 뭐 어떤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악을 막 때려 눕히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되게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판타지 소설이나 어벤져스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당시에 고전 산문으로 향유가 됐고 지금 문제로 나오는 것들에서 조웅전 같은 것들 평가원에서 나왔고 뭐 작년만 해도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쉽고 재밌다. 결국 주제도 뻔하다. 어떤 사람이 영웅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힘들다던가 영웅이 되고 나서 상대방을 뭐 때려잡는 거, 악을 때려잡는 거. 군담 소설 같은 것도 영웅이 어떤 군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막 전쟁을 벌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어벤져스도 똑같죠? 전쟁 벌이고 하는 것들. 결국 악을 때려잡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 위주고 어렵지 않다는 점.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고, 애정 가정소설 같은 경우는 로맨스 소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소설은 어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옛날에 선생님들 드라마 봤던 것 중에서는 이너 아시들,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아무튼 그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되게 재밌잖아요. 예를 들면 장화홍련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되게 재밌잖아요. 갈등이 많고 막 가족들끼리 싸우고, 가정 내에서 둘째 부인과 첫째 부인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다던가, 아니면은 계모가 딸을 괴롭힌다던가, 이런 내용들 되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애정도 사랑 얘기 나오면 상당히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드라마도 다 애정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도 다 마찬가지였다. 문학 작품 자체가,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특히 서민들이 즐거워할 만한 것, 대중들이 즐거워할 만한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 많았다. 판소리계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심청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왜 여러분들은 왜 어렵게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내용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고전산문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영웅군단, 애정가정, 판소리계, 이런 쉬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막 엄청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문제가 나오냐? 내용 파악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질의 겁을 먹고 내용 파악을 못한다는 게 아주 큰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 어렵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문제를 볼게요. 이게 작년 2020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UC 3대록이라는 작품에서 나온 문제들이에요. 원래 고전 산문은 딱 한 지문 나와요. UC 3대록이라는 좀 생소한 작품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같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놓고,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한 일이다, 그 어찌됐든 간에 좋지 않은 일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하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다. 그리고 A, B에 대한 설명, A 부분이 있고 지문에 A 부분이 있고 B 부분이 있다. 근데 A,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어찌됐든 간에 결국엔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 내용 파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만 제대로 되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다음 거 봅시다. 장씨를 중심으로 기역과 니은을 이해한 것. 자, 기역과 니은은 어떤 공간인데, 뭐 하는 공간이고 뭐 하는 공간이다. 어찌 됐든 간에 이 공간에 대한 이해도 내용 파악을 하면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내용 파악을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자, 4번 봅시다. 윗글을 감상한 내용, 어떻게 보면은 혼사를 둘러 갈등이 해결되는 가문 구성원들의 문제로 다루어짐, 대립 갈등의 원인, 인물의 성격간, 곤욕을 치른 것이 공주를 멀리한 것은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큰 틀에서 내용 파악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어렵냐? 정말 소재는 쉽고 스토리도 쉬운데 일단 질의 겁을 먹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고전 산문을 어려워하는 거다. 근데 내용 파악만 되면 문제 쉽게 다 풀 수 있다는 거 지금 확인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전 산문을 쉽게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선생님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딱 3가지만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누군지 파악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인물을 파악하는 거예요. 인물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장면을 구분하자. 3번째, 표시된 부분은 꼼꼼히 읽자. 이 3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누구는 이 고전 산문에서 인물을 파악하는 거예요. 인물, 사건, 배경,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건 뭐예요? 우리 소설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물이에요, 인물.
인물이 배경 안에서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고전 산문에서 특히 인물 얘기를 하냐? 누가 누군지를 파악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고전 산문은 옛날 이야기고 정말 서민들이 즐겼던 얘기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항상 뭐 중심으로 가냐? 인물 중심으로 갑니다. 인물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거나 인물들 간의 선악 대립이 일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이 쓰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주인공이 있으면 그거에 대립되는 인물이 있겠죠. 그리고 뭐 주인공을 도와주는 보조적 인물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인물 간의 관계도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작품을 고전 산문을 풀어볼 때는 인물이 나올 때는 항상 인물에게 인물 이름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고 나쁜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세모를 치는 식으로 좀 인물 관계도를 머릿속에 정립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처음 고전 산문을 접하고 공부를 한다면 이렇게 인물 관계도를 좀 그려보는 연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그려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인물 관계도가 그려지는 그런 경지에 다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인물 때문에 가장 헷갈리고 고전 산문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고전 산문에서 특히 그런 게 뭐냐면 인물의 이름이 인물을 지칭하는 명칭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광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쳐봅시다. 광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얘가 옛날에 뭐 한림이라는 벼슬을 했대요. 그리고 또 광선생이라고도 불린대요. 그리고 또 광세로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는 광학사 뭐 이렇게 불린다고도 합니다. 그럼 앞에서 한림이라고도 했다가 선생이라고도 했다가 세로이라고도 했다가 학사라고도 했다가 고전 산문 내에서 한 명의 인물을 지칭하는 명칭이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물 파악을 할 때 조금만 놓치게 되면은 한림이랑 선생이라는 것이 아예 다른 인물로 머릿속에 인지가 되기 시작하면은 내용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이라는 인물이 혼자 한림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혼자서 하는 행동인데 얘를 2명으로 파악하는 순간 내용 파악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구분하는 것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인물이 어떻게 불리는지, 어떤 인물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디 편에 지금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고전 산문에서 첫 번째 누가 누군지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고전 산문 공부를 할 때는 지금부터라도 인물이 나오면 무조건 표시를 한다. 동그라미든 세모든 별표든 표시를 하고 인물 관계도를 그려보고 그리고 이 인물이 동일 인물인데 다르게 부르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2번째. 장면을 구분해야 된다.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고전 산문은 A라는 스토리만 가지고 쭉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광이라는 인물이 있고 광이랑 사랑하는 어떤 누구라고 할까요? 소저가 있다고 쳐봅시다. 뭐 왕소저랑 광이라는 인물이 사랑한다고 쳐봅시다. 근데 항상 군담 소설이든 애정 소설이든 간에 항상 뭔가 외적을 만나든 뭐 누굴 만나든 뭐 아무튼 뭐 어떤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줘서든 둘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광이라는 인물에 대한 스토리가 막 나오다가 한편 왕소전은 하면서 왕소전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가라는 장면이 나오고 나라는 장면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근데 이게 정말 뜬금없이 가가 나오다가 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하다가 이 가라는 장면에서 나라는 장면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전환이 된 거를 모르고 가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라는 장면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뭐지 왜 뜬금없이 이거 뭔 얘기하는 거지 하면서 내용 파악의 흐름이 딱 끊겨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 한편 뭐 이런
표지들이 나올 때, 장면이 전환되는 표지가 나올 때는 뭘 해야 된다? 아, 이거 딱 끊고 장면이 전환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한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장면이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는 반면에 아까 몽자료 소설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비현실적인 공간, 뭐 선계에 있다가 갑자기 꿈에서 깨어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비현실로 넘어가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가 많냐면 비현실이라는 데서는 A라는 인물이었는데, 광이라는 인물로 해봅시다. 광이라는 인물이었는데 현실에서는 뭐 세로이였어요. 그 얘가 비현실의 공간에서는 광이었던 거예요. 서로 몰라. 서로가 자기가 자기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현실과 현실의 공간의 내용이 아예 따로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꿈과 현실 뭐 이런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항상 장면을 구분지어서 다른 스토리다. 그리고 이 장면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판서가 왜 이러죠? 선생님 보기에는 그 강미리 선생님이 판서한 건 되게 깔끔하고 되게 이쁘던데 선생님 이게 완전 이게 아무튼 뭐 잘 이해가 되면 되겠죠. 자, 아무튼 간에 장면 구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용이 쉬운데 내용 파악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물을 놓쳐서 그리고 장면을 놓쳐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애플 펜슬에 지금 선생님 아이패드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애플 펜슬 지금 5%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빨리 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표시된 부분은 꼼꼼히 읽자라는 것이 선생님의 마지막 팁입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자 그랬죠? 인물, 장면, 그리고 표시된 부분. 아까 문제 나왔듯이 A 부분과 B 부분 해가지고 지문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A, 뭐 지문 막 있는데 이렇게 해서 B. 항상 이런 것들은 이 A, B 간의 관계가 있거나 A, B가 어떤 뭐 특정한 어떤 뭐 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A, B 부분이 만약에 지문을 딱 봤을 때 이게 보여. 혹은 가나라고도 나오겠죠. 딱 보여.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A, B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일단 먼저 갑니다. 3번에 만약에 이게 있다 하면은 이 A, B의 관계 어떤 A, B를 어떤 중점 사항으로 예를 들면 A, B가 A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A의 서술성 특징, B의 서술성 특징을 구분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지문도 한번 보면 좋겠죠. 보기도 한번 보면 좋겠죠. 그걸 파악하고 지문을 읽어갈 때 A 부분, B 부분이 나오는 부분을 읽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표시된 부분이 나오냐면 기역, 줄, 니은, 줄, 디귿, 줄, 리을, 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울게요. 너무 페이지 지우기. 그래서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줄 쳐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용 파악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부분이 나오면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가서 파악하는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문제화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 고전산문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 앞으로 고전산문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꼭 하는 혼자서 문제를 풀 때라도 이렇게 하는 연습을 다시 꼭 기억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인물을 꼭 주의 깊게 보고 두 번째 장면을 꼭 주의 깊게 보고 세 번째 뭐한다? 표시되어 있는 부분 문제에서 표시된 부분을 꼭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전산문 첫째 주에 바로 수업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러한 좀 작품을 이제 수능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에 수능 특강 강의도 열심히 듣고 학교에 돌아올 때까지 고3 좀 누구보다 좀 특이한 고3 생활을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힘내서 다들 웃는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